이거 근데 왔다 했다. 전에 이거 빠지면 이거 뭐냐 출결 말림이 가잖아. 그러니까 지각에도 가는 거고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거짓은 안 돼. 이게 참 좋긴 좋아. 말림이. 너가 땡땡이 치고는 다 걸린다. 보내게 돼. 자, 그러면은 요거 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하고 앞에 명제 쪽 단원 테스트 좀 보고 그럽시다. 자, 앞에 자 그냥 813번. 오늘은 역함수 하도록 하죠. 자, 813번 보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자. 뭐 이건 그닥 중요한 말이 아니지.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첫 번째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x가 다르면 이때 y도 다르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다? 증가 또는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얘는 그래프 문제지. 그래프 문제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용해야 된다? 두 번째, 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증가 또는 함수다. 자, 그럼 가자. 우찬이 여기 봐. 자, 요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죠. 그럼 직선에서 증가냐 감소냐를 결정하는 건 바로 뭐죠? 요 기울기가 되는 거지. x좌표에서 기울기. 그럼 이 기울기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되면 증가가 될 거고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 거니? 결국에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증가다 맞니? 자, 그러면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a 빼기 3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뭐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바뀌면서 음수를 곱한 거죠. 그렇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위치가 휙 바뀌어야 되겠지. 맞니? 따라서 0이 된 a 값이 마이너스하고 3인데 작으니까 뭐 해야 돼? 모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걸 만족하면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서 총 정수 a의 수 몇 개다? 4개다. 정리가 되겠지? 이게 좋은 문제죠. 여러분, 이 함수라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양도 굉장히 많아. 양이 굉장히 많고 해석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할까? 814번. 자, 814번 보니까 집합 x가 자 k 이상이야. k 이상인데 x에서 xo의 함수지. 잘 봐. x에서 xo의 함수니까 k 이상을 대입하면 결과도 k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겠네. 자, 뭔지는 모르는데 내가 x 값으로 k 이상을 대입하면 x 값이 뭐가 나온다? k 이상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k 이상을 이렇게 대입하면 k 이상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자, 이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최소한 k, k를 지나면서 어떤 그래프? 이런 포물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니겠냐, 그지? 그래야지 k 이상이 나오면 k 이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k, k.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 요거 축 x는 얼마죠? 3이죠. 3인데 잘 봐보세요. 자, k, k가 여기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죠.
k, k가 여기 있으면 x가 k 이상일 때 y가 k 이상이냐? 아니죠. 이렇게 되어버리지. 자, 1대1 대응이 무슨 말이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지, 그치?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그림은 안 된다. 자, 다시 이렇게 되고. 자, x 값이 3이에요. 자, 만약에 k, k가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꼭지점에 있었다. 꼭지점에 k, k가 있었다. 이건 가능하겠니? 아니요. 자, x가 k 이상이고 y가 k 이상이면 이렇게 되지 않았니? 이건 되겠니? 이건 되죠. 증가잖아. 증가만 하고 있죠.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이건 가능한 거야.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래프를 읽고 해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k, k가 이쪽에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축을 기준 오른쪽에. 자, x 값을 k 이상, y 값을 k 이상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또 뭐 해야 되죠? 이렇게 증가 형태가 돼야 되겠지? 자, 얘는 왜 안 된다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자, 이제 k, k를 어디다가 여기서 대입만 해보면 답 나오겠네요. 자, k는 k제곱 마이너스 6k가 되겠고 k제곱 마이너스 7k는 얼마다? 0이다. 따라서 0은 k 바로 k 마이너스 7. 따라서 k는 얼마? 0하고 7이 나오는 거지. 자, 이 k 값이 3보다 크니까 7,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대1 대응은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외우면 돼. 증가냐, 감소냐. 그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자, 다음에 817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소가 2개다라는 거예요. 원소가 2개다. 자,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죠. 그렇죠? 이때 뭐가 돼야 된다?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항등함수의 뜻은 뭐죠? 내가 x 값에다가 뭐를 대입했더니 그 결과물이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x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첫 번째 x는 8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x다. 맞죠? x를 대입하니까 x가 나와야 돼. 그게 항등함수예요.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양쪽에 8을 곱합시다. 8x는 x세제곱 마이너스 8x. 자, 이항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6x.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 인수분해. 자, x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자, 요거 합차죠. x랑 4랑 더하고 x랑 4랑 빼면 되는 것은, 따라서 x는 얼마다? 0하고 마이너스하고 4.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라는 말이죠. 잘 보세요. 자, 이 0하고 마이너스 4하고 4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 자, 여기다가 f0 봅시다. 0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죠? 8분의 0 빼기 0을 하니까 0이 나와요. 맞니? 자, 내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죠? 8분의 마이너스 64 빼기 마이너스 4 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 나오지? 자, 실제로 4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8분의 64 빼기 4니까 얘도 4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거지.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자기 자신이. 0을 대입하니까 0 실제로 나오죠?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실제로 나오고 4 대입하니까 4 실제로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항등함수를 만드는 x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원소를 몇 개 가져야 돼요?
두 개만 가져야 되겠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두 개만. 따라서 집합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하고 0, 0하고 마이너스 4하고 4, 그 다음에 0하고 4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됐니? 총 세 가지. 요 세 개는 확인한 거고, 그거 가지고 두 개만 짝지으면 끝나겠지. 자, 함수는 여러분 풀이 과정은 굉장히 짧아. 지우야. 근데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 강남 아래 너네 분당이 뭐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러지. 요즘에는 천당 아래 빵교야, 빵교. 자, 다음 가볼까? 너네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여기 광교에서 머물지 마, 알았니? 너네 나중에 다 이제 이 광교를 떠나야지. 광교도 좋은 동네지만, 그치? 광교에서 조금 벗어나서 광교 가고, 분당 가고, 또 나중에 서울 가고 이렇게 해야지. 응? 자, x가 248이지? 자, 248인데. 자,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있는데, f는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g는 항등 함수고요. 상수 함수는 h래요. 자, 그럼 잘 봐봐. 요거를 선생님이 하나씩 소세지를 만들어 놓을게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자, 2, 4, 8은 다시 2, 4, 8로 가고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뭐야?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자, x에서 x로 이렇게 여러분 소세지를 딱 그려보세요. 그럼 쉬워요. f, g, h 자, 함수를 너무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하지 말고 식으로 풀려하지 말고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보세요. 자, 1대1 대응이 뭐야? 하나 대 하나라 그랬지. x 하나 대 y 하나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고, 항등 함수는 항상 같은 거예요. 상수 함수는 같은 값을 갖는 거야. 모든 게 하나의 값을 갖는 거죠. 자, 얘가 항등 함수니까 항등 함수의 특징 2는 2로, 4는 4로, 8은 8로 가겠죠. 그러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값이 얼마라는 거죠?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H2도 4고 F8도 4겠네요. 그럼 F8은 4로 갔을 것이고요. H2가 4니까 얘는 4로 갔을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이 H가 무슨 함수? 상수 함수니까 모든 값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다? 4로 가버렸을 거예요. 맞나?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 다음으로 모든 값들이 다 4로 가봅니다. 자, 이제 F8은 얼마죠? 4죠. 근데 F2하고 F4는 몰라요. 얘네들이 2하고 8 중에 어디로 갈지. 그런데 요 남은 값이 2하고 8이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값이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게 8로 가고 요게 2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4, 2, 8이 되겠지. 다 나왔니? 자, 그러면 F2는 얼마죠? 얘는 8이고요. 자, G8은 얼마죠? 당연히 같은 값이니까 8일 거고요. H4는 어디로? 전부 다 4로 몰려가겠죠? 따라서 얘네들을 더하니까 얼마다? 20. 이렇게 정리가 된다. 나는 병원 잘 갔다 왔어? 네. 몸이 안 아파야 돼. 내가 이거 안 보냈나 보네. 야, 성찰이 뭐냐? 성찰이요? 나 남아서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찰이 뭐야? 그 단성을 쓴 거야? 아, 뭐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예요? 누가 성찰 한 3시간은 해요. 민준이 성찰이 뭐야? 그 뭐 명신고랑 뭐 따라쓰는 건데 아니, 3시간이나 걸려? 잘못하고 시간. 쓰는 거지. 네. 그뭐 규칙 위반을 막 그리고 걸리면 뭐 중학생이 뭔 성찰 쓸 일이 뭐가 있어? 야, 네. 선생님 때는 학교에서 나쁜 짓 하잖아? 그러면은 딱 두 가지로 시켜. 하나는 학교 학교 그 주변에 잔디 뽑기, 풀 뽑기랑 이제 청소, 학교 이제 주변. 그다음 두 번째는 마스터하는 거 아니야? 그 정학이라고 그러네. 잠깐 일주일 동안 너네 학교 못 나와. 근데 퇴학 없었어. 선생님 때는 퇴학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어. 있긴 있는데 한 번도 퇴학을 안 시켜. 근데 요즘에는 퇴학을 시키냐? 심하면 시키긴 해. 네. 선생님 봤을 때는 학교는 없지 않아? 못 봤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강제 전환이 제일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딱 생각했을 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학생들한테 퇴학을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고등학생은 태도 되잖아. 아니 고등학생은 되지. 아니 되긴 되는데 시키면 좀 그렇다니까. 퇴학을. 그 뭐지? 빡빡이 어디였어? 이거 말고. 그 우리 덤은 오늘도 서진이 아, 없어. 그래. 나보다도 약해 몸이. 저 어제 준비했어요.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 받을 거 같은데. 야, 너네 가위바위보 해봐. 뭐하고 이긴 사람 3명한테는 초콜릿을 줘. 뭐? 갑자기요? 선생님 여자들끼리 3명이. 네. 여자들, 여학생들 안 해? 지효도 안 하냐? 갑자기. 초콜릿이 3개가 있어야지. 아니 저 괜찮아. 하얀 거야 하얀 거야. 안 하는데? 얘네 주세요. 그래, 저희 야 이게 야, 진짜 너네 운이 좋다. 아, 여학생들 저거 그거 아닌가? 부샤드 초콜릿? 네, 최애 초콜릿이에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작아요. 맛있어. 어? 괜찮으니까 사라져. 가위바위보 해. 안에 소금 있는 거. 야, 받아. 짜나 뭐야, 뭐지? 자, 맛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0번 볼게. 성찰을 쓴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 아, 근데 제 장준. 무슨 성찰이 있냐? 야, 성찰이 뭐야? 너 뭔 잘못했게 성찰 쓴 거야? 그렇게 빨리 왔다. 학교에서 공갈탄 던져. 공갈탄? 공갈탄. 콩알탄. 아, 너 던지면 학교에서 콩알탄을 왜 던져? 야, 그거 공갈탄 맞으면 화상 입지 않냐? 우리는 바로 아니, 콩알탄은 보통 바닥에 던져. 야, 나는 중학교 때 애들 비비탄 총으로 쐈어. 4분 4번. 그래도 엄마 데리고 올라가. 자, 성찰이. 야, 조심해. 야, 콩알탄 잘못 던져갖고 눈에 맞으면 실명이야. 근데 콩알탄을 왜 던진 거야? 자, 820번 보죠. 자, 820번 보니까 두 집합 x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 함수 중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물어봤죠. 그렇죠?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똑같이 우리 이렇게 나봅시다. x에서 함수 f는 어디로? y로 갑니다. x가 1, 2, 3, 4예요. y가 a, b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요 1이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죠? 두 개. 요 2도 몇 개? 두 개. 두 개죠. 다 두 개씩 선택할 수 있어요. 왜? 1대1이 아니거든요. 그지? 함수는 무조건 요 x가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이 a를 가졌다 해서 2가 a를 못 갖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씩 선택권을 가져요.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1이 A로 가면 2가 B로 가서 이렇게 둘 다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 그치? 이거 따지려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 야, 차라리 너네 다 어디로 몰빵하는 거? A로 몰빵하는 거는 공역이 치역과 다른 거잖아. A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 또는 전부 다 뭐가 나오는 거? 전부 다 B로 몰빵한 경우.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 전부 다 A하고 B한테 화살을 날리는 거네. 어찌됐든 누가 날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가지수는 16개에서 상수함수 2개를 빼는 거예요. 이게 상수함수. 따라서 14개.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됩니다. 오케이? 됐지? 자, 다음에 821번 가보도록 할게. 820. 오늘은 역함수만 나갈게요. 알겠죠? 역함수. 자, 다음 821번. 자, x는 1, 2, 3이고요.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가 60개다 그랬어. 그렇지? 금요일은 진도는 안 나갈게. x가 이렇게 있죠. 1, 2, 3. 그게 뭐예요? 금요일에 오답 받고 앞쪽에 좀 교재 정리도 하고 여러분 테스트도 좀 보고 시장차. 자, y 이렇게 돼 있죠.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1대1 함수의 개수가 60개래요. 그럼 봐봐. 여기에 몇 개가 있는지를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요 1이 선택하는 게 몇 개인지 몰라. 그치? 따라서 요 놈을 몇 개라고 나보자. n개라고 나보자. 여기에 n개가 있어. 그럼 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죠? n개겠죠. 그쵸? 안 돼? 그럼 선택하고 자 여기에 n개가 있어요. n개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n개가 있어. 1, 2 해서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n개 맞니? 그러면 요 1이 선택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요 2는 몇 개를 선택해요?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하겠죠. 그쵸? 그게 몇 개다? n-1개다. 그러면 요 2가 또 선택하고 나면 다음 요 3은 몇 개를 선택해요? n-2개를 선택했겠죠? 그럼 이걸 곱한 게 누가 되는 거죠? 60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첫 번째 n괄호, n-1괄호, n-2 얘가 60이더라.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따져보자. 자, 얘네들이 연속한 수들의 곱이죠. 연속한 수들의 곱이 60이다. 여러분 연속한 수를 곱해서 60이 되는 거 뭐가 있죠? 여기 있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니? 따라서 n 값이 얼마다? 5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몇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 2, 3, 4, 5 5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5개 뽑을 수 있구나. 5개 중에서
뽑고 나니까 너는 4개 중에서 하나 뽑을 수 있구나. 그럼 너는 이제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뽑을 수 있구나. 5, 4, 3 곱하니까 60 나오는 거 맞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함수의 개수는 더 쉽지. 자, 얘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함수야. 얘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예, 5개. 얘 또 몇 개 선택할 수 있다? 5개. 얘도 5개. 이해됐냐?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함수는 다른 x가 선택한 y 값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얘는 얼마다? 125. 자, RPM이 마이크쌤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문제가. 자, 다음에 8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꼭 영상 보면서 오답 정리하고 그래. 알겠지? 유순이도 여행 가서 공부하는 건 어렵겠지만 갔다 와서 영상 보면서 배우고 일찍 와. 자, 822번 갑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 요놈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F가 A에서 B로 가는데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A하고 B는 합쳤더니 전체다라고 그랬고요. A하고 B의 교집합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은 누구죠? 얘겠지. 전체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되겠죠. 둘이 합치면 전체 맞지? 교집합은 없죠. 대번은. 자, 이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A에서 F를 통해서 B가 나오는 건데 X 하나 대 Y 하나가 대응 정확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랑 여기 있는 개수가 서로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성 여기 봐야지. 자,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면 여기가 4, 5, 6이 돼야 돼요. 맞니? 그래야지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니? 만약에 A가 F를 통해서 B가 나오는 건데 이쪽이 1, 2가 되고 여기가 4, 5, 6이 돼도 그치? 4, 5, 6이 아니라 1, 3, 4, 5, 6 자, 3, 4, 5, 6이 돼도 합집합은 전체가 될 거고요. 교집합은 없을 거예요. 만족은 해. 근데 문제가 뭐다? 에어컨 조금만 내려줬어. 에어컨을 좀만 내려달라고? 춥다고? 더 더워요. 소리가 저한테 불을 부려. 자, A하고 B의 합집합은 전체가 되지만 교집합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지만 얘가 문제가 뭐다? 1대1 대응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1이 3을 선택하고 뭐 2가 4를 선택하면 얘네들이 왕따야. 남아버려.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지. 사람아. 자, 그렇다면 이런 형태는 안 되고 이런 형태만 되더라. 뭐야?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서로 3개씩 같아야 되겠죠. 얘네들이 총 몇 개? 6개니까.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서 3가지만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3가지를 선택한다는 게 뭐 좀 어서 말이 이상하니까 원소 3개를 선택하면 되죠.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맞니? 따라서 풀이 끝났죠. 6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없이 뽑기만 하면 되겠죠. 1, 2, 3을 뽑던 1, 2, 4를 뽑던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6개 중에서 6, 5, 4. 3개를 뽑고 이 3개가 어떻게 되죠? 중복이 되는 거죠. 순서가 사라지니까 나눠줘요.
약분을 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얘는 20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모르겠어.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826번. 자 826번 보니까 x에서 x로 1대1 대응이다. 이거 옆으로 조금 한번 끝나겠다. 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1, 2, 3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함수 f를 통해서 x가 나오죠. 1, 2, 3은 1, 2,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g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도. x에서 x로의 함수다. 자,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갑니다. 잘 봐. F나 G나 전부 다 2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3이 나오더라 라는 거잖아. 그러면 F2는 3. 자, G2도 3. 됐지?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요 2를 갖다가 어디다 대입해라? F에다 대입해라. 그럼 얼마 나와요? 3 나오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G3은 1이 되죠. 맞니? 자, G3이 1이니까 얘는 1로 갑니다. 아이고, 땡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는 자리에 누가 1이 2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음. 그럼 얘도 가봅시다. G2. 자, G2가 얼마죠? 여기 보니까 G2는 3으로 가죠. 3. 따라서 F3은 2로 가버립니다. 자, F3이 2로 가버리니까 아이고 땡큐. 요 1은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왜?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F1은 얼마죠? 1. G1은 얼마죠? 아이고 2. 굉장히 쉽지? 합성함수의 기본 뜻만 알면 돼요. 그럼 쉽게 됩니다. 자, 다음에 833번 가보도록 하자. 자, 다음 주에 이제 유리 함수를 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 함수 나가겠죠. 자, fx 가보도록 합니다. fx. 자, f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예요. 자, gx는 f.fx예요. 자,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서 이 gx의 최대값이 3이다라고 했죠.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뭐냐면 자, f.f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지. 첫 번째, gx는 이 다시라는 게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괄호로 바뀌겠죠. 따라서 fx를 다시 f에 대입하세요 라는 거야. 무슨 말이다? 이 fx라는 이 결과물을 어디다 다시 대입해라? 요 x에다가 다시 대입하세요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k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9x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x 앞에 계수가 9야. 그치?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죠.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x가 커지면 결과물도 커지겠죠. 그쵸?
따라서 어디서 최대가 나와요? 1에서 최대값 3이 나온다라는 소리지. 이해됐니? 자, 이 증가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잖아.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1을 향한다. 따라서 어디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뭐가 나온다? 1에서 최대값 3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자, G1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9-2k 얘가 3이다. 따라서 2k 얼마? 유지되겠죠. 바로 k는 3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죠. 최소가 여기죠. 그쵸? 최소는 얼마다? G-1입니다. 따라서 G-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k. 자, k 값이 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5로 마이너스 15. 답은 몇 번? 3번. 자, 여러분 RTN 교재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고들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나중에 더 이상 못 따라가. 자, 837. 노는 건 이제 스타트하시라고 알겠지? 노는 거는 나중에 언제? 3년 뒤에 놀아. 알겠지? 3년만 딱 참는 거야, 노는 거. 습관을 들여야 돼, 사람이. 습관이 안 들면은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맨날 핸드폰 보다 갑자기 안 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보는 횟수를 좀 줄이는 시간. 안 보려면 여러분 금단 증상 생길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보던 거 갑자기 1시간만 보라고 하면 짜증나니까 한 2시간만 봐. 한 달 해봐. 그러니까 좀 적응이 돼. 그러면 또 다음 달에는 1시간만 해봐. 그치? 그래서 하루에 볼 수 있는 시간 한 30분 정도로만 제한을 해봐. 언제? 온리 보는 시간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꺼내서 쉬는 시간에 보고 이런 거 빼고 내가 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집에서 진짜 할 일 없어가지고 할 일이 있든 없든 집에서 내가 30분 꼭 봐야 되겠어. 그럼 그 30분만 딱 지켜.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이 근처 학교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 가는 거? 갈 수 있으면 난 2부가 좋은 것 같은데. 2부 바뀐다. 자유형 국립고로 바뀌어서 어디 가요? 그래서 내년에 바뀌니까 올해 들어가면 좋지. 그지? 네. 내년에 바뀌니까 생기부를 더 잘 쓰고. 아니 자유형 국립고니까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일반 학교보다 훨씬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내신코 빡세지 않는. 내신 코스냐 2부나 광교부나 다 비슷해.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야 우리나라에서 자유형 사립고가 유명하지. 그걸 우린 자사고라 그러잖아. 아니야? 자사고 들어가기 쉬워 어려워? 그렇습니다. 어려워. 공부 잘하는 만큼. 오, 깜짝이야. 2부 할까? 자유형 국립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써다보를 졸라 때려먹는 지금. 야 누가 보면 내가 때린 줄 알고 써봐. 자 자유형 국립고도 여러분 선생님 봤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자궁. 뺑뺑이로 가지 못할 거야. 이거 자궁.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봐. 근데 자본고가 네 대학할 때 도움이 되는지 알아야지. 자 지금 너무 신경 안 여기 쓰는. 봐봐. 하시지 않았어요? 야 닥쳐봐. 닥쳐봐. 자 수지고 너네 알지? 수지고가 공부 잘해 못해? 수직으로 처음 들어보는. 수지고가 원래 공부 엄청 잘했습니다. 원래는 되게 쓰레기 학교였어요 처음 생길 때. 근데 용인 지역이 뺑뺑이가 아니고 옛날에는 네, 성적으로 성적으로 잘라서 갔죠. 그래서 수지고나 고정고 이런 데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갔단 말이야. 고생 받겠지. 아니? 친구들끼리. 고생고 남았어요. 야야 조용히 해봐. 여기도 학교는 자본고야.
내가 조용히 해. 학교는 추첨으로 가지 않고 뺑뺑이로 가지 않고 내 실력에 의해서 점수로 가는 시대가 나오고 그런 학교가 돼버리면 그 학교는 공부를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잘하는 애들만 가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25를 운 좋게 올해 간다면 분명히 그 학교에서 빡시게 불려줄 거예요. 빡시게. 그러면 뭐 선생님 생각 그래. 당장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학교가. 지금은 225가 좀 뭐 변변치 않지만 이제 새로운 학교로 발돋움할 거야. 자공부가 되겠지. 자사고가 아니라. 잔디 깔아줄 거 그냥 없어. 찬양이랑 영희가 깔아줘야지. 깔아줄 것 같아. 지금으로 치면 찬영이 더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 우리가 나왔을 때 깔아줘. 영웅 그냥 앞으로 뭐 자공부가 된다고 해서 그 학교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여러분, 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누가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교를 갔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결정이 돼. 고등학교가 명문이 되냐, 그냥 일반 허접한 학교가 되느냐. 잔디 밀자 우리가. 여기 봐. 아무튼 학교는 이거 밀래?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근데 광교나 이 중에는 나는 이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진짜 이제 분명히 자공고가 되는 순간 학교는 바뀝니다. 이제 수업 시수도 바뀌어요. 알겠죠? 잔디 다 바뀌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학교 자체에서 자유롭게 하긴 하는데 나라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최신 교육 어떤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할 거예요. 자, 837번 가보도록 하죠. 837번. 자, 여기 봅시다. 싸다고 핸드폰으로 싸다고 자, 너 순간 불렀어. 하람이 불렀어. 너네 하람이한테 맞으면 말이 많게 돼서 fx. 자, 합성하라는 거죠. fx를 어디다 합성해요? g에다가 합성을 하죠. 자, 그러면 이 f 값을 어디다가 대입해라? 여기 g의 정의역에다 대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g.fx는 뭐가 된다? fx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2 괄호 x-2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 2x-5가 되더라 라는 거. 그런데 이 결과물을 다시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요? h에다가 다시 대입해라 라는 말이지. 그렇죠? 어디다가? 근데 h가 없어요. 자, 그래서 풀이 h에다가 누구를 2x-5를 대입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fx 값 얼마? x-2가 나왔다 이 말인 거지.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h3이에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간 값이 얼마가 됐다라는 거죠? 3이 됐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x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4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2, 4, 8. 8에서 5를 빼면 3이 되니까. 따라서 똑같이 여기도 4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됐니?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x를 대입하면 똑같은 값이 나올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두 문제만 더 질문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40번 가보죠.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요거. 자, 이 멘트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n 플러스 1번째 합성한 함수식은
n번째 합성한 함수 값을 갖다가 어디다가 f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죠. 맞니? 이렇게 대입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대입해서 얻은 결과를 다시 나한테 대입하라라는 말이죠. 나나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1 후죠. 자, 2를 대입할 건데 정의역을 보세요. 4보다 작으면 얘를 따라가고 4면 1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 세게 때려. 자, 2. 자, 4보다 작은 2는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좋아요. 자,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얼마가 되죠? 3이죠. 그럼 F2, 2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3을 자, 여기 안 보냐? 자, 이 3을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어수선하지? 자, 여기 4가 되겠죠. 자, 이제 F3으로 갑니다. 4라는 값을 다시 대입해야 됩니다. 4를 대입하면 2이 나오는 거죠. 여기 안 봐? 잡았더라. 자, 그 다음에 F4 2죠. 1이라는 값은 4보다 작으니까 다시 여기다 대입하죠. 2. 계속 합니다.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오겠죠. 자, 2라는 값은 4보다 작으니까 다시 대입하니까 3이 되겠죠. 어라? 여기서 나왔던 3이 여기서 다시 나왔죠. 몇 개씩 반복하는 거죠? 4개씩 반복을 합니다. 4개씩 반복하기 때문에 두 번째 F52라는 것은 자, 이 50을 뭘로 나눠야 되죠? 4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됐니? 자, 두 번째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4.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랑 유사한 거야? 순환소수랑 유사한 거지, 그치? 순환소수랑 유사한 문제다. 이 답이라니. 두 번째 거 50을 4로 나누면 48이니까 나머지가 2잖아. 새로 시작해서 두 번째 거. 그치? 순환마디 문제. 자, 이제 841번 가보도록 하죠. 841번. 자, 똑같은 문제 또 해보는 거야. 자, 잘 따라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 위에 있는 문제는 식이 주어져 있고요. 840번. 841번은 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fx를 보니 식이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쪼개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 1 증가할 때 2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2x. 자, 그러면 요 놈은 기울기가 얼마다? 1 감소하고 2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2x. 그런데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얘는 4가 돼야 되겠죠. 얘는 원점을 지나니까 0,0인 거고. 자, 어떻게 되죠? x가 0 이상이고 1보다 작았을 때 얘는 1 이상이고 2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뭐를 기준으로 쪼개진 거야? 2를 기준으로 지금 쪼개진 거죠. 1보다 작은 것과 1보다 큰 것. 그때 함수식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F 2024제곱이죠. 7분의 8을 집어넣을 건데 2024번 합성한 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보는 거죠. F1 7분의 8. 자, 7분의 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7분의 16 더하기 4다. 따라서 7분의 12. 자, F2 뭐가 되죠? 7분의 8이죠. 그럼 누구를 대입한다? 이 값을 대입하는 거죠. 아니, 이 값을 대입할 건데 7분의 12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크죠? 근데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24 더하기 4가 따라서 7분의 4. 그럼 요 7분의 4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한다. 맞니? 자, 그래서 F3 7분의 8은 7분의 4를 저기다 대입하니까 2배에서 7분의 8이 되죠. 그럼 다시 가보도록 하죠. 자, F4 7분의 8은 이 7분의 8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니까 어디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6 더하기 4니까 7분의 12가 나온다. 어머나? 처음에 나온 값 네 번째 또 나왔죠. 몇 개씩 반복하는 거죠? 네? 세 개씩 반복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자, 세 개씩 반복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누구? F 2024 7분의 8이죠. 자,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얘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야 돼. 3개씩 반복하니까. 그지? 자,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뭔지 한번 봅시다. 2024를 3으로 나누니까 3, 6, 18, 22 3, 7, 21, 14 3, 4, 12 나머지가 2가 나오지. 자, 나머지가 2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F2랑 같다 이 말이야. 됐니? 자, 몇 번째 값? 두 번째 값이랑 같다. 두 번째가 누구죠? 7분의 4지. 자, 이런 유형들도 나중에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몇 문제 되진 않지만 우리가 오답을 좀 해봤고요. 해봤고 이제 앞으로 쭉 넘어가서 어디 118페이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18페이지를 보면 이제 역함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 함수 단어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함수의 정의, 종류,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자, 어마어마하죠. 해야 될 것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단원을 정말 수박 거달기식으로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나중에 진짜 다시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이거는 좀 작네. 자,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쉴게. 자, 여기 보자. 이제 지금으로 나갑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조금씩 해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좀 여유롭지. 자, 봅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 네? 벌써 또 한 주의 절반이 끝난 거예요. 한 주의 절반이. 자, 역함수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합성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자. 잘 보세요. 말 그대로 여러분 역이 뭐야? 역함수 반대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지. 원래는 x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y로 이렇게 가는 걸 함수 f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서 들어간다? x에서 y로 가는 걸 우리는 함수 f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자, 반대로 y에서 어디로 가요? x를 향해서 가는 거를 역함수라고 그러지. 자, 그 역함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f 인버스. 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주는 거지. 자, 여기다. 자, 그러면 이 x 값을 대입했더니 함수 f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y가 나와야 되는데 그 y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x를 f에 대입한 값이에요 라고 해서 y는 fx라고 쓰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하죠? 잘 보세요. 함수는 이렇게 대응하는 건데 역함수는 반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 역함수에다가는 누구를 대입한다? y를 대입한다. 그러면 x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먹는 건 먹되 집중할 땐 집중해서 봐. 수선하잖아, 그지?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정리합니다. 함수 f는 x에서 y로 화살을 날리는 대응이야. 그럼 반대로 역함수는 표현법이 이렇게 된 게 역함수죠. 이 역함수는 반대로 화살을 이렇게 날리는 걸 역함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y가 x로 화살을 날리면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역함수는 y를 대입하니까 반대로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옆에다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제일 많이 쓰는 풀이법이니까.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b가 나오죠. 그러면 역함수는 반대로 누구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b를 대입해야지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못 외우시면 역함수 문제 하나도 못 풀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죠.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은 역함수에서 치역이다. 원래 함수에서 치역은 역함수에서 정의역이 되는 거야. 자, 우린 첫 번째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정의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f가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자, 왜 1대1 대응인지를 보도록 하죠. 그 이유는 x가 함수 f를 통해서 y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역함수라 그러죠. 자, 이때 이쪽에 1, 2가 있어요. 여기는 A, B, C가 있어요. 자, 벌써 생김새부터가 뭐죠?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 여기 있는 개수는 2개인데 여기는 3개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대응을 할 때 1대1로 대응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잘 봐. 1이 B로 갔어요. 오케이. 2는 A로 갔어요. 선생님, 이거 1대1인데요? 맞아. 1대1은 맞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역함수를 하게 되면 A는 1로 가고요. B는 1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요 C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구만 사라지면 좋은 거예요? 요 C라는 값만 사라지면은 함수가 되는 거죠. 이 역함수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역함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이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지. 방금도 말했지만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지 못해서 C가 남는 경우, 화살을 갖지 못한 경우는 화살을 거꾸로 날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누가? 역함수가. 그래서 이 역함수가 함수가 되고자 한다면 원래 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뭐가? 1대1 대응과 요 내용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역함수 공부가 잘 안 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수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자, 상수함수는 왜 안 되냐? 더더구나 말이 안 되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A, B, C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상수함수에서 이렇게 다 화살을 맞아버렸어요. 누가? 여기 3이라고 해볼게요. 자, 똑같이. 자, 3도 A로 갔어요. 자, 이거는 상수함수야. 근데 문제는 뭐다? 역함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화살을
반대로 날려야 되니까 A가 1한테도, 2한테도, 3한테도. 자, 요 A가 화살을 3개를 날릴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지. 함수는 반드시 화살을 하나만 날려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요것도 안 되는 거야. 상수함수는 안 되는 거야. 자, 역함수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함수, 기존에 있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연산할 때 필요한 거죠. A를 대입하면 B가 나온다. 그럼 반대로 역함수는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역함수 성질이겠죠. 잘 따라옵니다. 자, 첫 번째. 역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바꾼 게 역함수예요. 근데 그걸 또 바꾼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원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 역함수가 뭐죠? 정의역과 치역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걸 또 역함수 했으니까 또 바꾸겠죠? 원위치가 된 거죠. F. 됐지? 자, 그럼 이제 이쪽 가보도록 하죠. X를 F에 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다시 역함수에다 대입했어요. 자, 잘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 아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가보죠. 이게 뭐죠? X를 F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X를 F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 Y가 나오잖아. Y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니? 이게 됐죠?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Y를 대입하면 누가 나오죠? X가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X라는 소리잖아. 그래? X를 대입했더니 X가 나왔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항등함수라 그러지. 그치? X를 대입했더니 자기 자신 X 똑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그걸 항등함수라고 그래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역함수에다가 Y 대입하면 누가 나오죠? X요. X가 나올 거 아니야? fx는 누구죠? Y죠. 이거 Y야. 그럼 무슨 말이야? Y를 대입했더니 Y가 나왔네? 대입한 값이랑 나오는 값이 똑같으면 항등함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런데 합성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역함수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누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자, 여기 2번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따로 적어놓도록 합니다. 뭐라고 적느냐? 여기다 적어놓도록 하면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적어놔. 자, 그러면 항등함수가 나오면 여러분, 자, 이게 2번 내용이죠. 자, 따로 여기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느냐? 이렇게 적어. F랑 I랑 합성하면 F, I랑 F랑 합성해도 F. 자, 그럼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거 뭐다? I는 소거, 맞니? I는 합성하게 되면 소거가 돼버리죠. 그렇죠? 맞지? 소거가 돼버립니다. 자, 위치를 서로 바꾸든 말든 상관없어요. 항등함수 I는 합성하면 소거가 됩니다. 이거 앞에서 공부한 거야. 근데 그 항등함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바로 소거가 됩니다. 합성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다음에 3번. 역시 중요하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 드모르간이라고 써볼까요? 드모르간이라 쓰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B한테 합성하는 거죠. 이렇게 합성을 한 거에 역함수입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역함수, 여기니까 다 반대로 해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G는 G의 역함수, F는 F 역함수. 그런데 순서가 서로 뭐 했죠? 바뀌었지. 순서가 바뀌었죠? 앞에 있는 건 뒤로 왔죠?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왔죠? 맞지? 그리고 역함수가 아니었는데 역함수 붙여줬지? 그러니까 느낌이 뭐라고 비슷해? 드모르간이랑 비슷한 거죠? 전부 다 반대로 쓰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은 아니고 역함수에서의 마지막 내용 세 번째. 자,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이쪽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함수와 역함수는 뭐가 바뀐 거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었다는 것은 x값과 y값이 바뀌었다는 소리야. 맞지? x값 대신에 y가 들어오고 y값 대신에 x가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해서 대칭한 거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y는 fx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y는 f 인버스 x 역함수가 되겠죠. 자, 이때 함수 f와 역함수가 만나서 만나는 이 점이 있죠, 교점. 맞지? 이 교점의 x값과 이 교점의 x값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 있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은 바로 뭐가 된다? 연립방정식의 해죠.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에서 따지면 바로 뭐가 돼요? 교점의 x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이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자, 그런데 이 교점의 x 좌표를 구할 때 잘 보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y는 fx와 y는 역함수 요놈의 교점. 자, 이 교점은 누구랑 같냐면요.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함수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푼다? y는 x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자, 설마 y는 f는 x와 y는 역함수 이 곡선, 두 곡선의 교점은 굳이 역함수랑 만나지 않고 누구랑 만나도 되죠? 이 파란 곡선과 이 하얀 직선이 만나는 교점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함수와, 잘 보세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누구?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는 바로 누구를 말한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래프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대칭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역함수 구하기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역함수 구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 구하기는 첫 번째 뭐다? 저거 x 대신
y를 대입하고 y 대신 x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끝! 요거만 하시면 돼요.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하면 역함수는 구해진 겁니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두 개 다 적어놔. 중요하니까 적어놓으세요. 깨우겠다고 여기서 깨우면 되죠. 저도 세수만 하고 다 가네. 가버려. 자, 선생님 핸드폰이 많이 없어졌네요. 어? 핸드폰이 많이 없어졌네요. 뭐라 저것들 저못 가게 되구나.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자, 다음 보자. 자, 뒤로 넘어가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119페이지. 이거 봅시다. 자, 화장실 간 놈들은 간 놈들이고. 자, 봅니다. 함수 fx가 x 빼기 2라고 식이 주어져 있어. 자, 이때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했더니 a가 나왔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관계식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했더니 a가 나왔다. 그럼 이 5가 바로 뭐죠? 원래 함수에서는 결과물이지, 맞니? 그 다음에 요 a는 원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뒤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있고. 자, 그럼 이제 a를 대입했더니 5가 나온 거니까 a-2는 5. 따라서 a는 얼마다? 7. 이렇게 되겠지. 나는 우리 금요일날 시험 보는 거 맞지? 네. 이제는 가야지. 자, 이제 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역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렇죠? 역함수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1이 나온다. 그러면 원래 함수에는 뭐를 대입해야죠? 2를 대입하면 a가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확하게 공식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죠? a가 나오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지.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 다음 함수에 뭘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다. 아까 뭐라 그랬죠?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라? x를.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라? y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 작업도 안 하면 돼.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역함수 구하라니까 아이들은 머리를 아파하는데 그냥 x 대신에 y 대신에 x만 대입하면 끝나요. 왜?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잖아. 2y는 x 더하기 2. 따라서 y는 얼마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x 더하기 1. 끝났지?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역함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얼마? x 대신에 y. 됐지?
야, 너네 전부 다 핸드폰 갖고 갔어? 반납하고 들어가. 아 진짜 완전 없어. 야, 핸드폰 들고 다 같이 나가서 내가 빨리 핸드폰 넣어. 내고 들어가 빨리. 자신 납세하시고 들어가죠. 앉아.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저기 똥칸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있지. 그지? 성찰해야 돼. 성찰해야 돼. 내가 학원에서 성찰. 그럼 X는 뭐가 되죠? 내가 화장실까지 가서 뭐라 할 수는 없고. 자, 이제 8 곱하면 4 곱하면 되겠지? 여기 봐라. 자, 4 곱하니까 얼마? 4x는 y 더하기 2분의 3이죠. 따라서 y는 요거 이항하면 되겠지. 4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자 78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라. 먹고 하는 건 내가 한 말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 1시까지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가보죠. 잘 보세요. 자, 역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죠. 사다리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4를 대입하면 거꾸로 누가 나와야 돼? 3. 2를 대입하면 4. 6을 대입하면 2. 그 다음 8을 대입하면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핸드폰 넣고 가. 자, 4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반대로 3이 나오죠. 그렇죠? 자, 다음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원래 값이 나오니까 F1이 되는 거죠. 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8이 나오죠. 그렇죠? 자,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 자,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누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 항등함수 i가 됩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나오죠. 3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죠. 자, 이것도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했으니까 누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4. 됐니? 자, 이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함수에 대한 진도는 다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숙제는 오늘 좀 있을지 모를지언정 여러분들. 자, 금요일 날은 숙제 오답을 하고 남는 시간에 명제 쪽 단원 테스트를 좀 볼 거고 알겠죠? 그 다음 주는 함수 쪽 단원 테스트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동안 교재 정리도 좀 하고 그러세요. 지금 교재가 텅텅텅 비어진 친구들이 많아. 자, 유형 14번 126페이지 봅시다. 126페이지 안 되는데. 갔다 오세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2문제씩을 같이 볼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 봐라. 자, 842번이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요. 좋은 문제인데. 자, fx는 ax 더하기 b죠. 자,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함수값 있죠? 그대로 풀면 되죠. 뭐라고?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 맞니?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죠. 얘가 7이 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뭐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 문자가 2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럼 함수 F에다가 대입할 값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역함수만 나와 있죠.
역함수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로 바꿔줘야 돼. 자, 원래 함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F라고 놓고요. 바꿔버리면 되죠. 역함수에다가 10을 넣었더니 4가 나왔다.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니? 정의역과 척이 바뀌는 거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10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따라서 F4는 얼마가 4A 더하기 B죠. 그게 얼마? 10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얘네 둘이를 뭐 해주자? 연립해주면 A, B가 나오겠죠. 자, 빼주니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가 1이니까 B는 얼마가 돼요? 6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A, B 곱은 얼마다? 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845번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여러분들 그 함수, 역함수 문제 대입하는 거를 좀 잘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역함수에다가 뭐를 대입했죠?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라는 거고요. 역함수에다가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값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역함수에다가 7을 대입하면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놓고요. 역함수에다가 이번에 4를 대입한 건 뭔지 모르니까 B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계산합니다. 역함수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도 돼요. 자, 뭐 하면 돼요? 원래 함수로 바꿔놓고 얘만 자리 바꾸면 되죠. 그치? 정의역 칙 바뀐 거니까. 자, 원래 함수라고 하고 4하고 B만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끝나는 거야. 아, 그러면 A를 여기다 대입하면 7이 나오냐? 자, A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7이 나온다. 그럼 A 값 얼마가 되죠? 9가 되겠죠. 9는 1보다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아, 요 A 값은 9가 맞구나. 아, 그럼 너 9구나. 아, 미안. 이게 마이너스 1이네. 미안. 자, 요 값이 선생님이 비시비치하고 잘못 썼다. 마이너스 7. 자,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7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1보다 클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럼 이 A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7이다. 그럼 3A는 얼마죠? 마이너스 4. 바로 A는 마이너스 2다. 1보다 작은 거 맞죠? 얘가 현재 1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자, 그러면 자, B 값은 어디다 대입하냐?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대입해 보니까 얼마가 된다? B 빼기 2는 4다. 그럼 B는 얼마? 6이죠. 자, B 값 6은 뭐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성립한 거 맞죠? 따라서 여기는 6이다. 자, 둘이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5. 맞죠? 이렇게 정리. 자, 요거는 함수 값으로 변형한 다음에 대입하는 그런 유형인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846번 똑같은 것도 가봅니다. 예전에 했던 거죠. 자, 보세요. 매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y는 a에서 b인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역함수 존재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무슨 대형이 돼야 되는 거죠? 1대1 대형이 돼야 되겠죠. 자, 1대1 대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뭐가 필요한 거야? 증가냐, 감소냐, 이게 필요한 거지. 그치? 근데 요거는 직선이야.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죠? 양수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죠? 얘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자, 증가함수가 되는 아니다. 소리. 이게 잠깐만.
마이너스 3이니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잖아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 함수가 되는 거죠. 지효야. 자, 함수 함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럼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입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 결과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와야 돼요? A부터 B까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A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B가 나오는 거 맞죠? 반대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풀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얼마? 3 더하기 2가 되고 이게 5더라. 이게 B가 되는 거죠.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건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4.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렇게 마무리. 아이고. 아깝다. 제가 좀 졸려.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졸린 거 같아. 지금 그냥 끝내. 자, 다음 보시고요. 자, 849번 가봅시다. 자, 비슷한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요것도 좀 많이 중요하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함수?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풀려고 봤더니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왔어요. 절대값. 절대값 나오는데 쫄지 마시고 요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찾아야 되겠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0이 되는 부분에서 좌우에서 발생이 됐을 거예요. 자, 0이 되는 x값 얼마다? 2죠. 됐지? 자, 그럼 첫 번째 x가 2보다 작았을 때를 봐보자. 2보다 작은 얘는 음수를 달고 나오겠죠. 2x 빼기 3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니?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뭐 새롭게 풀이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값은 양수냐 음수냐로만 풀어. 이거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마이너스 ax 더하기 2.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x가 뭐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2 이상인 경우는 얘가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왔겠죠. 따라서 2x 마이너스 3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그러면 a 더하기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보다 작은 경우랑 2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봐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값이 2야. 2를 기준으로 잘 보세요.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입니다. 직선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게 누구죠? 바로 기울기예요. 요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가 모두 양수가 돼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기울기가 전부 다 음수여서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무슨 말이다? 아, 너가 플러스면 너도 플러스 해야 되고 너가 마이너스면 너도 마이너스 해야 돼.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이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요 풀이는 아까 앞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오늘 질문 나온 것 중에 1대1이에요. 질문하는 거. 자, 그럼 요거는 음수를 이렇게 곱했겠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음수를 곱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0보다 작았겠죠. 0이 되는 a값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로 바뀌었겠지. 그럼 정수 a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0, 1. 따라서 이때 정수 a의 최대값은 1이 되는 거겠죠.
자, 요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옆에 자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있는데 요거 바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됐나요? 이 역함수 문제가 좀 자, 이거 하나 보자. 두 개를 봐야 되겠네. 두 개가 조금 어렵게 나왔네. 자, 두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딴 거 볼게요. 자, 잘 봅시다. x가 1 이상이죠? 자, 이거 무슨 함수죠? 전부 다 감수함수죠, 그렇죠? 감수함수. 그러면 x가 증가하면 y는 뭐 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예요. 자, x가 1 이상이에요. 자, 1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3이 나오죠. 따라서 얘는 y 값이 3 이하가 되겠죠. 됐니? 여기 봐. 자, 얘는 x가 1보다 작으니까 x가 감소하죠. y는 증가하겠죠. 1을 대입하면 얼마? 역시 3이 나와요. 따라서 얘는 3보다 뭐하죠? 크다가 되겠죠. x가 커지면 y는 작아진다. x가 작아지니까 y는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첫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인데요. 얘는 x가 1 이상이고 y는 3 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 있는데 얘는 x가 1보다 작고 y는 3보다 크다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역함수 구할 거야.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엄청 쉽다 그랬죠?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한다? x 대신에 누구? y. 맞니? 얘도 y 대신에 x 대신에 누구? y. 됐나요? 여기 봐. 유순아,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5가 됐죠? 이항합니다.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죠. 자, 그럼 y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데요.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x가 1 이상이던 건 뭘로 바뀌어요? y가 1 이상이던 걸로 바뀝니다. y가 3 이하이던 거는 x가 3 이하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까지 써줘야 돼요. 자, 다음 여기도 x는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이죠. 자, 이제 3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일 거고요. y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2가 나오죠. 자, 이때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도 역함수에서 바뀌는 거죠. x가 1보다 작은 거니까 y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 여기 있는 x, y도 다 바뀌는 거야. y가 3보다 크니까 이제는 x가 3보다 크다가 되죠. 역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다 바꾸세요. x, y를. 그치? x 자리에 y 대입하시고요. y 자리에 x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역함수가 나온 학생들이 괜히 어렵게만 느껴요. 반대로 하니까. 뭐든지 반대로 하면 좀 어렵게 느끼지. 기본적으로. 자, 다음에 여기 852번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요 놈의 역함수가 ax 더하기 뭐라고 돼 있죠? ax 더하기 b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요 안에 있는 값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하나의 문자로만 정리가 돼야 돼요. 3이 곱하여지도 않고 2를 빼지도 않아야 돼요. 무조건 여기 x 혼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식이 들어버렸어. x가 아니라 뭔가 곱하고 빼는 게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값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t라고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3의
3x는 t 더하기 1이 됐겠죠? x는 뭐가 돼요? 3분의 t 더하기 1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은 t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 여기 6x죠? 그럼 x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와요? 3분의 t 더하기 1이 들어왔겠죠? 그럼 이제 약분이 돼서 2. 그리하여 이제 ft는 뭐가 되죠? 2t 더하기 3이 됐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요 t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와도 돼요? x가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 자리에 t 대신에 x 넣는 게 더 이쁘잖아요. 그럼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y라 그러죠. y는 2x 더하기 3이다. 그럼 이제 누구를 구할 수 있죠? 역함수를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거대로. 아는 대로. 뭐 하면 돼요? y 대신에 x, x 대신에 y. 됐니? 그럼 이제 역함수가 나옵니다. x는 2y 더하기 3. 그럼 2y는 x 빼기 3이 되겠죠? 그리고 y는 얼마죠?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따라서 x 앞에 개수가 2분의 1. 상수항이 2. 요게 a고 요게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다섯 번째 a 빼기 b를 한다. a가 2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고로 답은 2. 됐니?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지금 이 852번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풀이가 뭐다? 시환하는 형태. 그 다음 두 번째 역함수 만들기.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잘하는 거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잘하는 거죠. 854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 문제씩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앞에랑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만 있어서. 자, 여기 보세요. 함수 f가 이렇게 있고요. 자, 나랑 나의 역함수가 같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나와 나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역함수를 만드는 친구도 있겠죠. 맞지? 역함수를 만드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f랑 f 역함수가 같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 뭐가 있어요?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도 있고, 양변에 똑같이 제곱을 해도 되고, 양변에 똑같이 루트를 씌워도 되고, 맞니? 양변에 똑같은 짓거리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역함수가 있으면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 얘를 제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역함수를 제거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필요한 겁니다. 역함수와 누구를 합성합니다? 원래 함수. 그치?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돼버리죠? 원래 함수. 항등 함수. 항등 함수가 돼버리죠. 근데 얘는 원래 함수의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 함수. 원래 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은 원래 함수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됐겠죠. 이제 여기는 자 누구를 합성해요? f를 합성했겠죠. 됐나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는 자 f보다 f가 됐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야. 아, f에다가 x를 대입하면 x가 나온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이해됐니? 네. 요런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f
fx 값을 다시 f에 대입한다라는 겁니다. 역함수를 안 구해도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대체. 따라서 이 fx 값을 어디다 대입한다? x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 괄호 ax 더하기 4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얘가 x다. 됐니? 그러면 a 제곱 x 더하기 4a 플러스 4는 x죠. 그러면 얘는 1이 돼야 되고 얘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x밖에 없기 때문에 맞나요? 따라서 a 제곱이 2이 되려면 2하고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4a 더하기 4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요 마이너스를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fx는 이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된다. 근데 나한테 fa 값을 물어봤죠? 그럼 f 마이너스 6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얼마? 1 더하기 4가 돼서 값은 9가 되죠. 자, 요런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요거 자, 적어놓으세요. F랑 F 역함수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죠? F 닷 Fx는 X다. 이게 핵심이야. 됐니? 네. 요거는 X를 대입해서 F를 합성하면 자, Fx를 이렇게 F에 합성하면 X가 나온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 잘 적어놓고 푸시면 됩니다. 요게 메인이에요. 자,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다 똑같은 거니까 밑에 안 해주는 거야. 5번, 6번, 7번 다 똑같아요. 자, 858번도 밑에가 다 똑같습니다. 유형이 다르면 풀어주는데 같기 때문에 그냥 봐. 자, 여기 자, fx가 2x 빼기 3이에요. gx는 3x 빼기 5예요. 자, 근데 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역함수를 최대한 구하지 않고 푸는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는 내가 역함수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 나와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은 모르고. 자, 그럼 얘도 가보도록 하죠. A를 G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F 인버스 G A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쓸 수 있죠? 자, 이제 문제 나옵니다. 여기 역함수 있으면 문제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역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맞니? 그 시간도 아까워. 그러니까 뭐 한다? 역함수가 보이면 원래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죠?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2.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G, A. 했나요? 끝났죠? 자, GA가 정의역이니까 바깥으로 나오고요. 2가 시역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결국에. 이것만 쓰면 끝나잖아. 자, 두 번째. 자, 2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얼마? 4 빼기 3. A 대입합니다. 3A 마이너스 5. 자, 2 하나니까 3A는 얼마? 6. 따라서 A는 얼마다? 2. 끝났죠? 자, 다음에 86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2번. 나머지는 그냥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죠. 862번 별표하고요. 10분 남았어. 이제 갈 거야. 자, 갈 거야. 그래? 갔다 와. 잠시 갔다 와라. 야, 10분 남았는데 간다는 건 뭐야? 갔다 와서 집에 바로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람이는 핸드폰 안 들고 가야 돼. 그리고 가다가 위 주머니에 있어요. 눈치보여. 아니야. 자, 여기가 뒤에 있어 지금. 자, 한 점이 안 됐네. 총 7개네.
나나? 자, 여기 보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에이? 10분만 딱 집중하고 가자. 합성함수의 역함수지. 네.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뭐야? 안에 있는 걸 다 반대로 하세요라는 말이잖아. 그치? 안에 있는 걸 다 반대로 하세요는 뭐야? 요거 역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라고 써야 되겠죠? 얘도 역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합성 순서도 뭐 해야 돼? 바꿔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G 역함수가 앞으로 나오고요, F 역함수가 뒤로 가는 거예요. 됐니? 자, 요거 아시겠죠? 지금 요 과정이 이렇게 바뀐 거지. 네. 자, 바뀌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 뭐가 보이죠? 요 부분이 보이죠.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누가 되죠? 항등함수 i가 되죠. f 닷 g 역함수,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런데 이 항등함수는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진해서 사라져요. 됐니? 그렇죠? 항등함수의 특징이야. 희생정신이 아주 강한 놈이죠. 결국에 얘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이런 풀이야. 자, 이때 뭐를 대입하면 되죠? 3을 대입하면 되죠. 자, 여기 보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린 누굴 알아야 돼요? G 역함수 3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G 역함수 3 값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역함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지. K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럼 원래 함수에서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K. K.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뭐를 대입했다? K를 대입했더니 3이 나왔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죠? 자, 3K-6이 3이 된다. 따라서 K는 얼마다? 3이다. 아, 얘가 3이었구나. 얘가 3이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 F3이죠. 잘 봐. F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끝났지. 답은 4. 오케이? 답은 4. 자, 요와 유사한 문제는 밑에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86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6번. 자, 여기 봅시다. 또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F가 있고요. 여기 누가 있죠? G가 보이죠? 그러니 네. 자, F랑 G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지, 그치? 뭐가 있느냐? 여기는 F가 있고 여기 G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둘이가 대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림상. 그치? 대칭된 게 아니야. 그럼 뭐부터? 얘부터 하나씩 풀어줘야 되겠죠. 자, F 역함수에다가 C를 대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역함수에다가 C를 대입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라는 걸 알고 싶은 거지, 맞니? 역함수 알 수 있니? 대칭되는 거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려볼 수 있지만 우리 뭐 그러지 않고도 F 뭐예요? K. K는 C죠. 그러면 뭘 대입하면 C가 나와요? F에다가? F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Y좌표가 없지? 네. Y좌표가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자, Y는 X. 자, 여기다 별표를 딱 하세요. 자, 그럼 여기 점이 이렇게 보이죠?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A를 대입하면 여기가 A, B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B, C 대입하니까 C, D 대입하니까 D, E 대입하니까 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F에다가 K 대입하니까 3이 나왔어요. 자, K 대입하니까 C가 나온 거죠. 자, 뭘 대입하면 C가 나오죠? C. F가 밑에 있는 값이에요. C. C를 대입하면 C가 나오나요? 네. F는 얘인데요. 아. B. B 대입하면 A 나오는데. A점. 응? D. D를 대입하면 B가 나오죠. B가 나오나요? 아, E. 그렇죠. E를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C가 나오죠. 그렇지? 2죠? 이해됐나요? 네. 자, 얘가 2입니다. 그럼 2는 이제 어디다 대입해요? G 역함수에다가 대입하겠죠? 두 번째. G 역함수에다가 2를 대입한다. 역시 뭔지 모르니까 K. 됐니? 네. 뭐 2K랑 2K 달라. 자, 그러면 G 뭐죠? K는 2죠. 그럼 G는 이제 누굽니까? 그래프가 G는 지금 요렇게 된 게 요렇게 된 거죠? 네. 그치? 자, 요렇게 된 겁니다. 뭘 대입하면 2가 나오죠? 2. 뭘 대입하면 2가 나와요?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나요? 뭐요? G. G는 파란색이에요. G는요. D. D요. D를 대입해야지 요렇게 해서 2가 나오잖아. 맞니? 뭐 너무 쉬운 거잖아. 그죠? D.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게 D라는 소리예요. 그쵸? 네. 그럼 D를 이제 누구한테 대입해야 돼요? F에 대입해야 되겠죠. 자, F는 빨간색이죠? 자, 뭘 대입한다고요? A. D를 대입한다는 거죠? 뭔 말이지? 쟤왜 저래? D를 대입하면 누가 나오죠? B. B죠. 아, 이거 사람이 아닌데? 자, 그지? 와 졸려. 그래프를 못 읽어버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밑에를 풀어봅니다.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867번 지금 풀어보세요. 867번. 자, 숙제는, 답이 뭐예요? B요? 자, 숙제는 129페이지까지야. 알겠지? 자,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천천히 나가지도 않을 거야.